파주 봉일천의 오래된 집 마루에 앉아 처병수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해질녘 온 세상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나무 문을 흔들었다. 손때 묻은 나무 기둥에 기댄 그녀의 눈빛은 아련했고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 진영이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굳게 담은 입술 새로 한숨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갔다. 그 시절 그녀는 서울의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22살의 아가씨였다. 눈에 띄는 미인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꿈결 같던 만남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난 한 남자, 바로 부엌만이었다. 그는 넉넉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옷차림은 최고급이었고 그가 풍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그녀가 겪어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그는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그녀가 꿈에서나 그렸던 낭만적인 데이트를 이끌었다. 북한 강변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다음 만남의 선물로 준비해 오는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팍팍한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부유한 그에게서 받는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거니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의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도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호와 안정을 느꼈다. 그렇게 그를 만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삶의 안식처였고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너와 결혼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이제 그와 정식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조심스럽게 그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반응은커녕 싸늘한 분노와 마주해야 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의 손을 거칠게 붙잡으며 내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이런 쌍. 라고 소리쳤다. 그의 말에서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었고 그의 삶에 그녀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여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애정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그는 아이를 당장 지울 것을 강요했다. 내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 이건 너와 나 둘만의 실수야.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그의 잔인한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던져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애원하고 매달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아이를 지우라는 그의 말은 끔찍한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은 매일같이 그녀에게 존재를 알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낙태를 결심할 수 없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가 될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순탄치 않은 그녀의 연애를 보며 마음 졸이시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면 그분들까지 상처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미혼모가 된 딸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과 그들의 삶에 끼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살던 곳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입덕과 싸우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홀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태동을 느끼며 혼자만의 축복을 속삭였다. 그녀는 매일 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이 그녀에게는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홀로 병원에 갔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진영. 진정으로 영원한 나의 빛. 아들의 이름처럼 그녀는 그 아이에게서 새로운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들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녀는 진영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날랐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진영의 해맑은 웃음만이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진영이 감기에 걸려 밤새 열에 시달리면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아들의 머리맡을 지켰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세월은 흘렀고 진영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엄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혼자 감당해낸 엄마의 굳은 의지와 사랑을 보며 진영은 더욱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삶이 빛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 진영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가 곁에 있었기에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마루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아들 진영이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임을 느꼈다. 늦가을의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처병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평탄치 않았지만 진영이라는 빛이 있었기에 그녀는 오늘도 이 아름다운 저녁을 살아갈 수 있었다. 미혼모의 삶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밤에는 공장에서 봉제 일을 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 그리고 낡은 월세방의 방값을 벌기 위해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다. 고된 노동과 가난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아들 진영이 그녀의 품에 안겨 예쁘게 웃어줄 때마다 그녀는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야말로 그녀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다. 아이가 조금 자라 밖에서 뛰어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애비 없는 자식이 무슨 죄야. 그래도 불쌍하지? 애가 참 착하네 엄마를 닮아서.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때로는 비난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더 잔인했다.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아빠도 없으면서 라는 한마디에 진영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차라리 그 손가락질이 그녀에게 향하는 것이었다면 기꺼이 감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그 모든 아픔을 고스란히 겪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부엌만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낸 것이다. 그가 보낸 이는 그녀에게 파주 봉일천에 있는 한적한 시골집의 열쇠를 건네며 회장님께서 두 분이 편히 지내시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진영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진영을 버리고 잔인하게 돌아섰던 그가 이제 와서 친부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그의 도움이 낯설었고 동시에 그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그와 엮이는 것이고 그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을 용서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진영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녀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낡고 좁은 월세방보다 넓고 깨끗한 시골집에서 진영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시 성을 물려받아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가 생긴다면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조금이나마 진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아이가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라는 잔인한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아이를 위해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다. 아들이 겪는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렇게 그녀와 진영은 파주 봉일천으로 이사를 했다. 도시의 삭막함과는 달리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그가 마련해준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작은 마당에는 철쭉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진영과 함께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진영은 더 이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상처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진영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진영의 행복을 지켜낼 것이라고. 그리고 진영의 곁에는 늘 그녀가 있을 것이라고. 파주 봉일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부진영은 그렇게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머니 처병수는 아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희생을 알기에 진영은 한시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의 아빠도 없지? 라는 잔인한 놀림과 어른들의 측은한 시선 속에서 그는 좌절하는 대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겹겹이 쌓인 단단한 흙과 같아서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견고한 집안을 형성하는 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낭만적인 꿈 대신 현실적인 길을 택했다. 명문대가 아닌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한 농협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그 선택에는 가난한 편모 슬아의 외아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무겁게 담겨 있었다. 대학 생활은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고향 농협 덕양지점에 입사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의 농협은 규모도 크고 오가는 사람도 많아 그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지점의 막내 사원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맡은 일은 빈틈없이 처리하는 성실함으로 금세 인정받았다. 특히 농협조합장은 그의 진실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랜 세월 농협을 이끌어온 조합장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고 진영의 맑고 고든 눈빛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듯했다. 조합장은 그를 은밀히 눈여겨보며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진영이 출신 배경이 어떻든 그의 인간성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운명은 또 다른 우연을 통해 진영의 삶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어느 날 조합장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 농협을 방문했다. 우연히 진영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그녀는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환한 미소에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그날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진영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진영 씨. 저는 조합장님 딸입니다. 오늘 부진영 씨가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진영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고백에 얼떨떨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진영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라온 가난한 어린 시절,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수군거림까지. 진영의 진솔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대신 오직 그의 순수한 영혼과 성실함만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농협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부진영이 조합장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진영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팍팍했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고 처음으로 환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는 이 행복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조합장은 딸의 진지한 교제 사실을 알고 진영의 배경을 캐묻기 시작했다. 그의 성실함과 인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영이 혼외자라는 사실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조합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진영의 순수함 뒤에 감춰진 혼외자라는 사회적 꼬리표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딸이 그런 배경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가문의 명예에 큰 흠집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단호한 반대가 이어졌고 조합장은 진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자네는 나에게 좋은 직원일세. 하지만 내 사위가 될 수는 없어. 그 한마디는 진영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가 싶었던 순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조합장 딸은 절망하며 아버지에게 저항했지만 조합장은 그 아이를 만나면 내가 농협을 그만두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진영과 조합장 딸의 사랑은 그렇게 비극적인 파혼으로 막을 내렸다. 진영은 다시 한번 세상의 냉혹함 앞에 홀로 서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변함없이 어머니 처병순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말없이 아들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다. 진영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사랑과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진영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 봉일천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를 기다린 것은 다시 시작된 수군거림이었다. 조합장 사위가 된다더니 결국 혼외자라 파혼했대. 그러게, 감히 주제도 모르고.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소문과 손가락질에
진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처병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한편 진영에게는 존재조차 희미했던 아버지 부엌만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다. 부엌만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 부천만과 부백만이 있었다. 그이들은 배다른 동생 부진영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들끼리 독점하기 위해 진영의 존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러던 중 부엌만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1월 8일 부엌만의 생일날 두 형제는 손주들까지 동원하여 노인을 압박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다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오래 사실 거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지요. 오늘 상속 증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두 아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부엌만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상속 증서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서명과 함께 날짜를 적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뇌에 찬 눈빛으로 날짜를 1월 81일이라고 잘못 적었다. 그 실수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한 번도 제대로 품어보지 못한 혼외자, 진영에 대한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형제는 상속 증서를 받아들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부엌만의 간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며 이식을 거부했다. 저는 제 사업이 바빠서요, 아버지.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그들의 냉정한 태도에 부엌만은 좌절했다. 마지막 희망처럼 그의 변호사가 혼외자 부진영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회장님, 아직 부진영 군이 있습니다. 망설이던 부엌만은 결국 진영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진영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아픈 소식을 듣자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다.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혈육의 정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진영은 망설임 없이 간 이식에 동의했다. 아버지가 아픈데 자식 중에 제일 젊은 제가 간을 드려야죠. 이 한마디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희생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부엌만은 건강을 되찾았고 진영은 긴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좌천통보였다. 부진영의 파혼 소문은 이미 그의 직장까지 따라와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아버지 덕에 조합장 사위가 되나 했더니 혼에 자라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처병순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삶에 펼쳐진 현실은 더욱 잔인하고 혹독했다. 그러나 진영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의 성실함은 어떤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병수는 아들에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느 오후 봉일천 농협대원지점에 부엌만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변호사는 진영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부엌만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동시에 그에게 거액의 상속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단 말인가? 그는 이식 수술의 대가일까? 아니면 뒤늦은 아버지의 미안함일까? 변호사는 상속 증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상속 증서의 날짜가 1월 8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서류가 된 것입니다. 그 말에 진영은 놀랐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부엌만 회장님의 재산은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3명의 자녀분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진영은 멍하니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자신과 부천만, 부백만이 부억만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 처병순을 떠올렸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편안한 삶을 안겨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배다른 형제들에 대한 복잡한 심경,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행운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럼 제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부천만 씨와 부백만 씨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이번 상속에서도 동등한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날짜 기재 오류로 인해 법정 상속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진영 씨께서도 동등한 지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는 곧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어머니께 편안한 삶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농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재산을 발판 삼아 어머니를 더욱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의 편견과 시선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진영의 삶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 처병순과 함께 봉일천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진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평생 어머니가 꿈꿔왔던 소소한 행복들을 선물했다. 물론 그의 삶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존재했고 과거의 상처는 때때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부진영은 봉일천 농협의 든든한 지점장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인정받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의 이야기는 봉일천 마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사랑이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 처병수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년의 행복을 누렸다. 진영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다. 덤덤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진영은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속을 해주면서도 본처 자식들로부터 진영을 보호하고자 일부러 상속 증서를 무효로 만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를 통해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봉일천 농협조합장이 진영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진영이 막대한 상속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모양이었다. 이전에 차가웠던 태도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부진영 씨, 진심으로 축하하네. 자네가 만약 그 상속금의 일부라도 우리 봉일천 농협에 예탁해준다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고향 농협 조합장의 얼굴에는 이전에 차갑고 단호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묘한 기대감과 함께 계산적인 웃음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조합장은 진영의 손을 굳게 잡으며 자네가 만약 그 상속금의 일부라도 우리 고향 농협에 예탁해준다면 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은 파혼의 아픔을 겪었던 진영의 심장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파혼 당시에는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섰던 그가 이제 와서 상속금 때문에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에
진영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씁쓸함을 느꼈다. 진영은 조합장의 손을 부드럽게 놓으며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조합장님, 저를 조합장님의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혼외자였습니다. 지금의 제가 가진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속금은 고향 농협에 예탁하지 않겠습니다. 진영의 굳은 태도에 조합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영의 굳건한 자존감이 빛나고 있었다. 조합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고 진영은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다. 부진영의 간 이식 수술과 거액의 상속금 이야기는 부천만과 부백만 형제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상속 증서가 무효화되어 진영에게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월 81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애가 아버지를 어떻게 속인 게 분명해. 흥분한 그들은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 진영을 찾아왔다. 하지만 진영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님들께 그 어떤 추가적인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전했다. 그의 태도에 부천만과 부백만 형제는 오히려 더 큰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왜곡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배다른 동생이 오히려 더 큰 인품을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씨 쪽팔려서.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다. 혼외자 동생보다 못하다는 주위의 시선에 오히려 진영에게 상속 지분을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진영은 정중히 거절하며 법정 상속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의 관계는 화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영의 굳건한 태도는 그들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진영의 파혼 소식에 가슴 아파했던 조합장의 딸은 진영이 봉일천으로 좌천된 뒤에도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진영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봉일천에 찾아와 진영에게 다시 한번 손편지를 건넸다. 부진영 씨, 저는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영은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뒤였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고마워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영의 따뜻한 거절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진심으로 그를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결국 연인 대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마무리되었다. 진영은 상속금을 정리한 뒤 어머니 처병순과 함께 파주 봉일천의 작은 시골집을 개조하여 새로운 편리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아들이 얻게 된 부에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다.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쉬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진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말에 처병수는 눈물을 쏟았다. 그들의 삶은 가난과 비난, 그리고 억울한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진영은 상속금 중 일부를 자신과 같은 혼외자나 미혼모 가정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봉일천 농협에 남아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는 돈의 힘이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신 오직 자신의 성실함과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과 우직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봉일천 농협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다. 부진영은 자신이 나고 자란 봉일천의 한적한 들판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지지해준 어머니 처병순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마지막 사랑과 미안함을 남겨준 아버지 부엌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고 그 삶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소통해요.